자, 그래서 D 제어를 추가를 합니다. 원래는 P 제어였는데 D를 붙여가지고 PD 제어입니다. 왜 PD 제어냐? 원래는 2에다가 이 오차에다가 KP 비례상수만 곱해서 U를 만들었는데 오차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차의 변화율까지 생각합니다. 오차의 변화율 이 도트에다가 비례상수 KD를 곱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한 형태, 즉 이 P하고 D 파트를 더해서 이 CL 제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PD 제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히 오차 지금 이 드론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1m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드론과 그러니까 드론이 갖고 있는 오차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느냐. 빨리 변하고 있으면은 더 많은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빨리 변하는 것만큼 이 액션에 그 반응을 해줘야 된다. 천천히 변하고 있으면은 천천히, 그러니까 더 많은 액션이 아닌 좀 적은 액션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오차 자체뿐만 아니고 오차의 변화율까지 고려하는 제어가 PD 제어인데요. 자, 이 제어를 하게 되면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바뀌느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 이 D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1 더하기 GD분의 GD 그 식에다가 지금 이 식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요. 똑같이 우리가 GRY를 볼 겁니다. 그래서 G는 그대로고 MS 제곱분의 1, G를 바꾸지는 않고요. 지금 이걸 바꾸는 겁니다. D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 D가 어떻게 될 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 U는 이 작은 U는 큰 U가 되고 얘는 KP 곱하기 큰 2가 될 겁니다. 그 더하기 KD 곱하기 이 도트는 우리가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곱하기 2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US, KPES, 그 다음에 뒤에 것은 KD, 이 도트는 S 곱하기 E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KP 더하기 KDS, ES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이 바로 D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2하고 이 U를 연결해주는 그 우리 CL 제어기가 KP 더하기 KDS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P 더하기 KDS가 됐습니다. 그래서 KP 더하기 KDS를 이 D 자리에 집어넣으면은요. 여기 D이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 S제곱분의 1은 G였고요. 그죠? 위에는 똑같이 G 곱하기 D가 됩니다. 그래서 S의 제곱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자, 분자는 N분의 1하고 KDS 더하기 KP가 됐고 분모는 S의 제곱, 이 S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거하고 S의 제곱이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KDS 더하기 KP가 이제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KDS, KP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스테빌리티를 보면은요, 분모를 보셔야 됩니다. 분모를 보시면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가 뭐냐? 자, 이 값이 0보다 크고 KD 양수, KP 양수, M이 양수. 즉 이게 양수고 양수면은 2차 방정식 우리가 그 근해 공식 적용을 하면은 뭐 다 알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폴의 위치가 언제나 이렇게 LHP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기 때문에 근해 공식 적용을 하면은 언제나 리얼 파트가 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K1, K2 어떤 서로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복소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2차 시스템 얘기할 때 많이 따져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K1 값이 크고 0보다 크고 K2도 0보다 큰 상황. 이건 뭐 당연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PD 제어를 하게 되면 폴의 위치가
폴의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 그 LHP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웃풋이 그 시간축에서 어떤 초기 값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출렁출렁 거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0으로 가는 asymptotically stable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PD 제어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최초에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폴이 원점에 두 개 있어가지고 언스테이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피제어를 해가지고 피제어를 했더니 원점에 있던 두 개의 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허수축에 이제 걸쳐 있게 되고, 그럼 언스테이블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떤 안정성, 마지널이 스테이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P 제어 하지 않고 D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PD 제어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폴이 이제 완전히 LHP로 넘어가게 됐고, LHP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미 어떤 초기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플란트에 어떤 초기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어떤 초기 위치, 초기 속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출력이 이렇게 0으로 가게 된다. 어떤 평형점, 트림점으로 가는 asymptotically stable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PD 제어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테빌리티 얘기했으니까 스테빌리티는 오케이다. 트래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그 Y가 R을 따라가느냐. 이 R이라는 것이 이제 1m. 이제 1m로 가는지를 봐야죠. 1m.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봤던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R이라는 어떤 입력이 있고 Y라는 아웃풋이 있고 우리가 GRY를 봤고요. 여기에 어떤 초기값이 있고 이 초기값이 있으면은 우리가 R을 0이라고 놓는 거죠. 최초에는 호모지니어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상황에서는 R을 0이라고 놓으면은 Y가 0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어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초기값이 외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초기값이 존재할 때 이 Y가 결국 0으로 돌아가느냐 평형점으로 돌아가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스테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제 트래킹은 뭐냐면은요. 트래킹은 얘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초기 조건에 대한 건 생각하지 말고 R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R이 0이 아닌 값을 갖습니다. R이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 Y가 그 R을 따라가느냐. 그게 이제 그 트래킹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래킹 고려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W하고 V는 0이라 놓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래킹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이 GRY가 있습니다. 이 GRY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리는 이 GRY,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있고 이게 R이 있고 Y가 있는데 이 Y가 결국 R을 따라가네요. 우리 이거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걸 시간 영역에서 금방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그 스테빌리티라든지 트래킹, 디스터번스 리젝션을 얘기하는 도메인이 지금 S 도메인,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이제 버스를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S 도메인에서 바로 이 Y가 R로 가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Final Value Theorem입니다. Final Value Theorem은 여러분 3장 섹션 3.1.6에 나와 있는데요. Final Value Theorem이 뭐냐? 이것은 S 도메인에서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이 트래킹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정리입니다. 자, 정리가 어떻게 읽히냐면요. 자, 스테이블한 Y, 이 Y가 스테이블해야 된다. Y 이 아웃풋이
스테이블, 이게 스테빌러티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테빌러티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냥 스테빌러티는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극한이 있어야 됩니다. 극한이 있는 그런 Y. 그러니까 이것은 전달함수의 Y인데 이 전달함수가 스테이블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였었죠. 이렇게 이런 뭐 모든 폴들이 LHP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그 원점의 한 개 정도만 이렇게 그 폴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폴이 허수축에 있으면은 계속 이제 이게 마지너리 스테이블이면서 이 그 극한은 없이 계속 진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 마지너리 스테이블이긴 하지만은 폴이 이를테면 원점에 하나 있어가지고 극한으로 가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파이널 밸류 띠오름을 얘기합니다. 파이널 밸류가 있어야지 우리가 파이널 밸류 띠오름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종값 이 y 인피니티 그러니까 이 ys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은 yt가 나올 것이고 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값이 이제 y 인피니티가 되겠습니다. 이 y 인피니티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극한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파이널 밸류 띠오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ys가 모든 폴드를 LHB에 갖고 단 하나만 except one at origin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원점에 하나만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파이널 밸류 띠오름을 쓸 수 있다. 파이널 밸류 띠오름 보시면은 이게 y 인피니티라는 것은 이게 y가 r로 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t가 무한대가 됐을 때의 y값, y의 최종값, 그 최종값이 r이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r이 되는지. 그래서 y의 최종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y 최종값은 ys라는 이거 어떤 뭐 전달함수 ys가 여기서는 뭡니까? ys는 grys에다가 rs를 곱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 라플라스 베리어블로 표현을 하면은 큰 R이라고 쓰고요. 이것을 큰 Y라고 쓰면은 큰 Y라는 것은 이 G에다가 이 R을 곱한 거죠. 이 두 개 곱한 거. 그게 Y입니다. 그 Y에다가 S를 곱하고 그 S를 0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값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YS라는 것은 GR, 이게 GRY고요. 그 다음에 이 R이 이를테면은 이제 스텝 인풋이다. 계단 입력이다. 그러면은 이것의 라플라스 변화하면은 뭐 S분의 1이죠. S분의 1. 그러니까 S분의 1하고 이거 곱한 거. 그게 이제 이 YS가 되겠습니다. 그 YS에다가 S를 곱해라. 왜 S를 곱하냐?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S를 곱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S에 관한 식이 됩니다. S 곱하기 Y가. S에 관한 식인데 그 S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Y의 최종값이 될 것이다. 이것이 파이널 밸류 띠오름이 되겠습니다. 자,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Y 도트의 라플라스 변환, Y 도트, Y의 미분입니다. Y의 미분의 라플라스 변환은 SY 빼기 Y의 초기값입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는 이렇게 무시하십시오. 이건 기존에 우리가 그 어떤 함수의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기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된 그 y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요 y에다가 s를 곱한 거 빼기 초기값이었습니다. 예. 이거였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우리가 그 정의에 의해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0에서부터 무한대 2의 마이너스 st y 도트 dt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얘 라플라스 변환 정의입니다.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것은 요 지금 이 y 도트 이 함수 값을 여기 그대로 쓰고 그 앞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 곱하고 이것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것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양변에 극한을 취했습니다. 리밋을 취하는 거죠. 어떤 리밋을 취하냐면 s를 0으로 보내는
그런 리밋을 취합니다. 그죠? 좌변에 그렇게 취하고 우변에 똑같이 이렇게 리밋을 취해줍니다. 취해주면은 자, 이 극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자, 이 좌변은 이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얘가 S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극한의 영향을 받고 이 i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y 제로 이렇게 초기값으로 그냥 빠져나옵니다. 이 극한의 이 괄호를 빠져나올 수 있고요. 이 i를 보면은 얘는 여기다가 지금 리밋 s 0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밋하고 그 다음에 이 극한하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 적분하고 서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s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죠. 1이죠, 그냥 1. 그 말은 뭐냐면은 y를 미분한 것을 그냥 적분하는 상황이 됩니다. y를 미분한 것을 적분하면은 이거 y가 되고 그 y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y 도트를 적분을 한 것이 yt고요. 그 yt를 무한대에서 한번 계산해 주고요. 이게 무한대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기 하고 0에서 계산을 해주면 y0가 됩니다. 역시 이것은 리밋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요것만 리밋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 보시면 y0하고 y0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하고 이거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거 두 개는. 뭐만 남냐면은 이거 남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뭡니까? y인데 이게 t가 무한대로 갈 때 y니까 그것이 이제 이건 거죠. 예. y 인피니티. y의 최종값. 그래서 y의 최종값이라는 것은 s 곱하기 y를 한 것에다가 s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널 밸류 디어럼입니다. 이걸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트래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만약에 제가 아까 뭐 1m 얘기했지만은 5m다. 5m에 드론을 딱 올려놓고 싶다. 그럼 R이 5가 된 거죠. 그러면은 자, Y는 뭐냐면은 이게 GRY였습니다. GRY에다가 R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R을 곱한 거. GRY 1 더하기 GD분의 GD는 아까 이렇게 계산했었고요. 여기까지 사실은 계산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면은 이 시간 영역에서의 5라는 상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5가 되겠습니다. S분의 5.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Y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Y가 되는 거죠. 근데 파이널 밸류 띠어는 뭐냐면은 YSS, Y의 그 무한대 값을 알기 위해서는 YS에다가 먼저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YS고요. YS에다가 S를 곱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요 S하고 이 S하고 요 S하고 서로 없어집니다. 서로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S는 없고 5만 남고 5 남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분자하고 분모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S자리 0을 집어넣으면은 이 0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0 집어넣으면은 n분의 1 이거 0 되고 그래서 n분의 kp가 되고요. 분모는요. 분자도 n분의 kp가 됩니다. n분의 kp 없어지고 5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 최종값이 y의 최종값이 5라는 겁니다. 이 5는 r값이죠. 그 말은 y가 r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빌리티하고 트래킹이 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터번스 리젝션 보겠습니다. 디스터번스 리젝션은 W만 있을 때 그리고 R과 V가 0인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때 Y가 0으로 가는지 트림 상태를 유지하는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되겠습니다. 디스터번스 리젝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GWY를 생각합니다. W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예. 이 W가 존재할 때 이 Y가 0으로 가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되겠습니다.
GWY는 이미 계산했습니다. 1 더하기 GD분의 S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G 자리에다가 n분의 1 S제곱분의 1 넣고요. 그 다음에 D 자리에다가 이거 넣습니다. 자, 아까 GRY에서는 G 곱하기 D였지만 지금은 그냥 G 자체만 있습니다. GWY에서는. 그래서 MS제곱분의 1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S의 제곱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은 분자는 n분의 1 있고 분모는 이렇게 2차 식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2차 이 식 S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KDS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KP,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 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GRY에서의 분모하고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CL 트랜스퍼 펑션, CL 그 전달함수의 분모, 분모는 다 똑같아서 그 CL 트랜스퍼 펑션, 그러니까 이 클로즈 룹 컨트롤 시스템의 포를 알고 싶다, CL4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GRY를 봐도 되고 GWY를 봐도 되고 또 GVY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디스터번스 리젝션이라는 것은 이 W가 존재할 때, W가 어떤 뭐 스텝 인풋이라든지 어떤 임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대해서 Y가 뭘로 가는 거냐면 Y가 0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역시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가 많이 커졌을 때의 이 Y 값이 0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역시 그 파이널 밸류 띠오름 쓰면 되겠죠. 파이널 밸류 띠오름 쓰시면은 이 Y가 0으로 가는지를 이렇게 손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우리가 이제 Y가 뭐라는 것을 아냐면 Y가 이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만약에 WT가 1이다. 그래서 WT라는 것은 이제 외란입니다. 바람 같은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입력입니다. 그러한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 1이라는 입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역시 파이널 밸류 띠오름을 쓰는 겁니다. YSS라는 것은 Y에다가 큰 Y에다 S를 곱한 거. 이 값에 그 S 값을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Y는 이거고요. 이게 지금 Y고요. 이게 지금 Y죠. 이게 Y인데 이것에다가 이제 이 W는 이 작은 W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S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이니까 이 큰 W 자리에 S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이 S가 있습니다. S가 언제나 있습니다. 파이널 밸류 띠오름에 앞에 S가 있고요. 그래서 요 S하고 요 S가 또 없어지고 그럼 나머지 이제 이것만 남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만 요것만 딱 남게 되고 여기에다가 S 자리에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KP분의 1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YSS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YSS는 0인데 디스터번스가 존재하더라도 이 Y 값은 0으로 가주기를 바라는데 실제 나온 출력 값은 KP분의 1입니다. 물론 KP 값을 굉장히 크게 쓰면은 이걸 뭐 무한대에 가까운 값을 쓰면은 이게 0이 돼가지고 디스터번스 리젝션까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만은 KP 값은 그렇게 마음대로 커질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KP라는 것은 지금 뭘 만드는 데 쓰는 거냐면요. 여기 이 인풋을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인풋. 이 인풋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까? 이 인풋의 의미는 바로 드론에서 이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이 힘의 의미를 갖고요. 위성에서는 이렇게 이 제트 가스의 출력의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무한대가 될 수는 없죠. 이 제트 가스라는 거,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도는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모터라는 것은 일정 RPM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커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KP 값을 크게 해가지고 U 값을 무한정 이렇게 키우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KP는 유한한 값이기 때문에 유한한 값분의 1 하면 역시 유한한 값이 나오고 이 YSS가 0으로 갈 수 없다. 즉 디스터번스 리젝션은 달성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PID 제어입니다. I가 이제 인테그랄인데요. 원래 순서로 따지면 PDI 제어가 되는 게 맞을 텐데 뭐 예전부터 이 제어를 공부하고 연구해 온 사람들이 I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오차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한 거, 그리고 오차의 변화율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한 거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미분했으니까 이제 적분도 한번 해보자. 수학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 오차를 이렇게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고 적분한 값에다가 적분 비례상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KP, KD, KI 값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PID 제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KP, KD, KI 이 값을 적절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Y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뭐 KI 값이 0이 되면은 그럼 PID 제어가 이제 PD 제어가 되는 거고 KD 값을 0으로 하면은 PI 제어가 되는 거고 뭐 KD, KI가 0이 되면은 그냥 P 제어가 이제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제어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아주 많지만은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제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U가 있습니다. U의 라플라스 변화는 뭐 큰 U고 이거 KP2의 라플라스 변화는 KP2가 되고요. 이거 미분의 라플라스 변화는 KDS 그죠? 적분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S분의 1 K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이 가운데 있는 이게 D가 되겠죠. 이 D. 이 D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D를 여기에 대입하고 G는 MS 제곱분의 1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금 S분의 1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 이 적분 제어기에서 나오는 적분 제어 때문에 생기는 S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G가 갖고 있었던 이 두 개의 적분기 S의 제곱분의 1, S의 제곱분의 1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분모에 또 분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곱하면 S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S 3승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S 3승을 곱하면은 분자에 뭐가 생기냐면 S가 생깁니다. S 3승하고 S 제곱분의 1이 곱해가지고 S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이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S의 3승이 곱해져가지고 1이 S의 3승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S의 3승을 이제 곱하면서 KI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KD는 S의 3승 중에 이 S 하나 이렇게 서로 없어져가지고 S 뭐 KD S 제곱이 되고 KP는 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잘 보시면은 이게 3차식이 됐습니다. 3차식. 그죠? 3차식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렇게 제로가 하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제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이 몇 개입니까? 폴이 3차니까 3개가 있는 거죠. 이게 참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PD, 그 다음에 P제어, 기존의 이 플란트는 다 2차 시스템이었는데 즉 폴이 2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I 제어를 했더니 이 S분의 1 때문에 분모에 차수가 하나 늘어버렸죠. 3차가 됐죠. 우리 전체 시스템이 3차 시스템이 됐다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PD 제어에서 안 됐던 게 뭐냐면 이 GWY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안 됐습니다.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D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D니까. 이걸
D 자리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는 그대로고 ms 제곱분의 1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주면은 역시 3차 그죠? 3차식 이건 뭐 G R Y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G R Y가 아니고 G W Y군요. 그죠? 그래서 G W Y 역시 G R Y를 여러분이 체크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WY에다가 파이널 밸류 띠어럼을 적용을 합니다. 그죠? 그 Y는 이제 GWY에다가 이 W, 이게 S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GWY 이거하고 S분의 1을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S를 곱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 S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S하고 이 S는 없어집니다. 네, 그 상황은 PD 제어랑 똑같습니다. 근데 PID 제어에서 다른 점은 여기에 S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자에 S가 있으니까 S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그래서 PD 제어에서는 이렇게 뭐 그때는 KP였었죠. KP 값이 이렇게 상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상수는 있는데 분자에 S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가 다 0이 돼 버립니다.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그죠? 0이 됩니다. 그래서 I 제어를 쓰게 되면은 이 최종값이 Y의 최종값이 0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PD 제어인 상황에서는 이게 KP분의 1이었는데 I 제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Y의 최종값이 0으로 가는 그런 디스터번스 리젝션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은 이제 OK가 된 것을 확인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를 안 한 게 뭐가 있냐면요. 트래킹하고 스테빌리티를 체크 안 했습니다. 원래 순서가 스테빌리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트래킹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인데 지금 우리가 급한 마음에 이제 레귤레이션 때문에 I 제어가 나왔기 때문에 레귤레이션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디스터번스 리젝션을. 그랬더니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트래킹은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숙제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PID 제어에 트래킹이 되는지 Y가 R로 가는지를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테빌리티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하냐 하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3차 시스템이죠. 3차 시스템, 이 3차 다항식의 근,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그 폴들이 다 LHP에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2차 다항식의 경우는 2차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를테면 뭐 이런 경우요. 2차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n분의 kd 이거 곱하면 n분의 kp 이게 0보다 크기만 하면은 근해 공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 두 개의 폴들이 다 LHP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3차인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KP, KD, KI가 다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모든 폴드를 다 LHP로 가게 하는 어떤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되는데 다 0보다 크긴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충분한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합에서 예를 들면 뭐 KP가 1이고 KD가 1이고 KI가 뭐 10이 됐다. 이런 조합이 되면은 모든 폴들이 그 세 개의 폴이 LHP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루스의 안정성 정리라는 것을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이 루스란 사람, 여러분이 학기 초에 제어공학에 기여를 한 사람들의 이제 그 이름을 나름 이렇게 책에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데 나왔고 나이퀴스트 나왔는데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루스입니다. 이 루스란 사람이 어떤 식으로 3차 다항식 확장해서 n차 다항식의 근들이 LHP에 있게 하는지, 그죠? 그 LHP에 있게 하는 그런 계수들의 조건, 즉 KP, KD, KI 이 조건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차가 됐고요. 원래는 2차였는데 I 제어 때문에 적분기 하나가 더 늘었다. I 제어가 적분 제어기 때문에 적분기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토탈 3차 시스템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뭐 나중에 볼 얘기지만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적분기가 하나 들어갔다는 것은 원래의 원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갈 때 출력이 나오기까지 거쳐야 되는 적분이 두 개였었고요. 이 각각의 적분기가 의미하는 것은 딜레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지연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건데 두 번의 시간 지연을 경험해서 U가 Y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분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지금 I 제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바로 추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심플하게 S분의 1, S분의 1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S분의 1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인풋은 더 이상 U가 아니고 R입니다. R이 Y가 되기까지 적분기 3개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U가 Y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겪었던 시간 지연 그것보다 더 큰 시간 지연을 바로 또 하나의 적분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 제어나 PD 제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시간 지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P하고 PD 제어는 기존의 플란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적분기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시간 지연의 어떤 문제는 없지만은 PID 제어의 경우에는 이 I 제어로 인해서 생기는 엑스트라 인테그레이터 때문에 반응이 느려지게 됩니다. 슬로우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즉 디스터번스 리젝션을 달성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스테빌리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게인, KI, 특히 KI 값을 잘못 쓰게 되면 너무 큰 값을 쓰게 되면은 폴들이 LHP에 머무르지 않고 일부 폴이 RHP로 넘어가는 그런 스테빌리티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또 하나는 리스폰스, 이 반응이 좀 느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PID 제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매틀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S분의 1, S분의 1이 두 개 있는 것이 G에 해당되는 거고요. 적어 보면은 이 박스가 이제 이 G 박스입니다. 이 플란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M은 뭐 1kg 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MS 제곱분의 1인데 M이 1이어가지고 그냥 더블 인테그레이터 S분의 1 두 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D가 되겠습니다. 이게 PID입니다. 이건 DS고요. PID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 됐고요. 이게 피드백 돼서 오면은 여기에 오차가 있고 이 오차하고 KP, 오차에다가 바로 KP를 곱한 거 이게 P 제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차를 미분을 합니다. 이 드리버티브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이 도트가 되겠죠. 이 도트에다가 KD를 곱한 거 이게 D 제어. 그 다음에 이를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인테그레이션 한 게 되고 거기다 KI를 곱하면 이게 I 제어가 됩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은 PID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W가 들어옵니다. 이 디스터번스가 이게 외부 입력입니다. 이 W가 이렇게 그냥 합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어를 하고자 하는 그 제어 입력인데 그 제어 입력을 방해하는 그 외부 입력, 외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W가 있고 R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Y가 되겠습니다. 고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 S분의 1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여러분이 다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박스가 이렇게 이제 이 R은 컨스탄트입니다. 이게 콘스탄트 그 매틀랩 그 시뮬링크 라이브러리에서요. 콘스탄트 박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이 R 쓰고
매틀랩 커맨드 윈도우에서 이렇게 R은 뭐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다 바로 그냥 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예. 또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스탄트입니다. 콘스탄트 박스인데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W는 1 이렇게 바로 집어넣으셔도 되고 W라고 쓰고 매틀랩 커맨드 윈도우에서 W는 1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 W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 인테그레이터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값도 다 아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분하는 박스인데 역시 그 검색해가지고 이 드리버티브 검색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DUDT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과하면 이 도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ID 그 제어기를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G를 통과해서 스코프, 이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숙제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매틀랩 이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그리시고 이게 이제 PID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R을 1로 W를 0으로 그러니까 이게 1입니다. 레퍼런스를 1로 놓고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는 없다고 보는 거죠. 0이라 놓고 run 하는 겁니다. run 이게 10초 동안 run 해가지고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그때의 이제 KP, KD, KI 세팅은 1, 0, 0 그러니까 P 제어만 하는 겁니다. 먼저 P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디스터번스도 집어넣습니다. 디스터번스 넣고 R이 있고요. 그러니까 Y가 지금 이 R이 돼야 되는 겁니다. 1이 꼭 다 돼야 되는 건데 1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디스터번스가 이제 C부터 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이 1이고 W가 1일 때 PD 제어를 봅니다. PD 제어. I 값은 KI는 0이라 놓고 PD 제어를 했을 때 Y가 1로 가느냐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아마 못 갈 겁니다. 왜냐면은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W가 있으면은 Y가 1로 가지 않고 다른 값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PID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P, KD, KI 값을 각각 1로 놓고요. 60초 동안 런 합니다. 왜 60초가 됐을까요? 원래는 10초였는데. 예, I 제어는 시스템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반응이 확인이 느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60초, 1분간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아마 디스터번스 리젝션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은 Y가 스코프에 비춰진 그 Y는 이 이 1로 이렇게 잘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I 값을 좀 크게 합니다. I가 작을 때하고 클 때 이게 구분하는 겁니다. I가 커지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스테빌리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전까지는 60초까지 잘 이렇게 그 수렴하던 그런 Y 값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PID 시뮬레이션을 이 스텝에 따라서 잘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